안녕하세요. 캐스터넷츠 이케입니다. 정우영이, 우리의 믿음엔 정우영이 요새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왜 맞나? 정우영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요거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이 하도 맞다 보니까 일부 팬들께서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정우영이 예전이 더 나았다. 구속을 올리니까 더 맞던데. 140km 초반대 그때 무브먼트가 더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조금 구속을 낮추고 무브먼트를 키워봤습니다. 그게 후반기 초반입니다. 류지영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 정우영의 판단에서도 조금 구속을 낮춰서 팔 높이 낮췄을 때 무브먼트가 더 커졌을 때 성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웬걸? 롯데전에서 난타를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일부 팬들의 주장대로 구속을 낮추고 예전처럼 무브먼트를 이렇게 가져가면 맞지 않을까요? 저는 단연코 노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상대 타자들이 이 정우영 선수의 투심 패스트볼에 적응력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2019년서부터 이 공을 던졌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 싸움하는 피처가 아니라 그냥 내가 투심 패스트볼 던질게, 너 쳐봐라, 이런 피처 아니에요. 상대 타자들도 정우영의 투심을 철합니다. 투심이 올까? 슬라이더가 올까? 타이밍을 그러면 앞쪽에 놓을까? 뒤쪽에 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피처가 아니라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정우영이 투심 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우영의 투심을 공략하면 상대는 살고 우리는 공략당하면 죽고, 이게 정우영의 피칭입니다. 그러면 결국 상대가 이 정우영의 공을 적응하고 공략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우영이 예전과 같은 140km 초반대의 공을 지금 2022년까지 계속 던졌잖아요. 4년 동안 그 똑같은 공을 계속 던지잖아요. 적응 안 하겠습니까? 1년이면 적응해요. 아무리 좋은 볼이라도. 원피치면 고속이 155km 계속 던져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40km 중후반대, 초중반대의 패스트볼 2019년에 정우영이 지금 오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때서부터 적응했던 타자들은 칠 겁니다. 실제로 후반기 초반에 그런 게 드러났고요. 근데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왜 그러면은 1년 만에 적응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3년 반 동안 잘 던진 거예요? 왜 잘 던졌냐면 정우영의 140km 초중반대 투심 1단계 타자들이 적응했어요. 그랬더니 140km 중후반대로 올렸어. 그러니까 또 2레벨이 올라왔네. 그러니까 또 적응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또 3레벨까지 가요. 150km 초반대로 갔네. 한 다음에 이제 적응하려고 하니까 150km 중반대까지 갔네. 이러면서 정우영의 투심이 자체 레벨업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 타자들이 적응하면서도 점점 빨라지니까 오세로 힘들어. 이렇게 된 거고, 상대 좌타자들도 140km 중후반대까지만 해도 쉽게 공략하다가 올 시즌 150km 중반대까지 가니까 피안타율이 굉장히 정우영이 낮아졌습니다. 상대 좌타자들도 쉽게 공략을 못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정우영이 상대가 적응할 때마다 더 구속을 올리면서 진일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구속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시즌 초반 럭키스타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우영 선수가 이제
옆구리 피처 중에서 투심 계열을 던지는 피처 중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다. 빠르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투심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세계 첫 번째로 올라갈 수도 있지. 근데 보통 투심이 150km 중반대까지 올라왔으면 더 올라가긴 사실 쉽지 않아요. 더 구속이 올라갈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150km 중반대까지 왔는데 더 올라갈지는 미지수. 근데 상대는 이 150km 중반대의 투심이 슬금슬금 적응이 오더니 거의 다 적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 초반에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칠만한데? 이제 4년 동안 보니까 이제 조금 올라왔어도 구속 올라왔어도 발 딱 빼고 앞에 딱 놓고 때리는 거 되는구나. 이제 상대가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단은 올 시즌 막판은 투심 페스티벌과 슬라이더를 섞으면서 이 위기를 타파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체인지업을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투심 페스티벌과 체인지업은 피치 터널이 좋아요. 좌타자 바깥쪽으로 조금 투심이 휘어지고요. 우타자 몸쪽으로도 휘어지죠. 그게 체인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타자 바깥쪽, 우타자 몸쪽으로 휘어지잖아요. 근데 속도가 느리고 낙차가 크죠. 고영표 선수를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고영표는 체인지업이 A 플러스급이고 투심이 B급이죠. 근데 이제 투심과 피치 터널을 이루다 보니까 체인지업이 S급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우영은 투심이 A 플러스급인데 체인지업만 B급 정도만 하더라도 투심이 S급으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왜? 상대가 체인지업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타이밍 싸움을 통해서 느린 볼도 하나 있고 빠른 볼도 하나 있으면 상대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상대가 느린 볼 노릴 때 빠른 볼 쑥 들어오면 못 치게 되고, 상대가 투심만 노리게 되면 체인지업 던지면은 헛스윙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상대 타자들이 정우영의 이제 투심에 대해서 적응력을 키워가기 때문에 정우영의 공이 공략당하고 있다. 이제 4년 차기 때문에 눈에 익을 때가 됐어요. 저의 이러한 이론을 증명하는 지표가 뭐냐고 생각하냐면요. 정우영이 커리어 통산 우타자 상대가 좌타자 상대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우타자를 2배나 더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왜냐? 우타자한테 더 강했었으니까. 올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타자를 2배 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올 시즌엔 우타자보다 좌타자한테 더 강합니다. 피안 타율이 무려 1할이나 차이 나요. 요거 아시는 분들이 많이 거의 없습니다. 좌타자한테 피안 타율이 1할 후반대, 우타자한테 피안 타율이 2할 후반대예요. 왜? 좌타자들은 아직 정우영을 많이 상대하지 못하면서 덜 적응이 된 거고, 우타자들은 4년 동안 주구장창 만나면서 이제 적응이 된 겁니다. 좌타자들은 적응이 덜 됐는데 볼이 150km 초중반대까지 올라가니까 치기 힘든 건데, 우타자들은 계속 적응이 오니까 이제 150km 초중반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슬라이더를 섞으면서 투피치로 우타자들은 제압을 해나가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역시 체인지업을 섞으면서 상대와의 타이밍의 싸움을 할 수 있는 피처로 가야 된다. 그게 정우영의 마지막 과제다. 최대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좌타자, 우타자, 피안타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새롭게 접하실 수도 있는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우영 선수의 부진 때문에 한번 짚어봤는데요. 다음번에 얘기를 할 때는
정우영이 왜 다시 살아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